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1.63% 상승, 제약은 플러스 2.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거래 증가는 크게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장대 모양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월 들어서 양봉으로서는 가장 큰 몸통이다. 이것은 장중의 상승 탄력의 힘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위에 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모양상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큰 폭의 상승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이 65억을 매도를 했고요. 이 물량을 기관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손바뀜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은 금요일날 자사주 3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남은 것은 3만 1671주니까요. 월요일이면 다 매수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43억의 매수, 기관들도 67억의 매수였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매수 우위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매도이긴 하지만 연기금은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 우위였죠. 반면에 연기금 혼자만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매수 매도의 규모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약간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은 여전히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아이젠델트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13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유럽 허가가 난 상태, 이제 미국 등 순차적인 허가가 전망이 되고요. 두 가지 제형으로 동시 허가를 유럽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이젠델트는 안과 질환 치료제입니다.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눈에 있는 유리체 내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앱토즈마,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요거도 조만간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젠델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안과 질환 치료제 쪽에서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허 만료는 작년 5월 달에 미국은 이미 만료가 됐고요. 유럽은 올 5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23년 6월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경쟁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아이젠델트는 유럽에서 퍼스트 무브냐, 그것은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바이오콘에서 이미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오콘이 작년 5월 20일 날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 국내 삼성 바이오 역시 작년 5월 20일 날 미국 FDA에서 허가가 획득이 된 것이죠. 안과 쪽에서 최고의 블록버스터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은 유럽에서는 바이오콘에 이어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허가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입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퍼스트 무브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아이젠델트가 유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5년 올해부터 바로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1일 날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아직까지 25년의 매출액은 유럽이든 북미든 잡아놓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데이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해 놓았는데요. 100% 정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측면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예정대로 제품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아이젠델트가 허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앱토즈마와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요것이 대기 중인데 늦어도 한 달 내로는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강하잖아요. 유럽에서 어쨌든 스테키마, 앱토즈마, 옴니클로, 아이젠델트,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이렇게 5개 제품들이
25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금요일 공시를 냈죠. 2월 25일 날 결산 실적을 발표를 하겠다. 이와 관련 한 주 동안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2월 11일 날 발표된 삼성증권의 자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긍정적입니다. 짐 펜트라를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매력적이다. 이런 제목이죠. 하지만 삼성증권 역시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23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작년 4월 29일 날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5년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4분기에 대해서는 늘어난 판관비로 인해서 영업이익 개선이 부진했다. 이런 이유가 핵심이고요. 짐펜트라의 매출액은 269억 원이죠. 이것은 4분기 매출액입니다. 기존에서 낮춘 것이고요. 그렇지만 짐펜트라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짐펜트라 매출로 인한 실적 쇼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5년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4조 4,134억 원을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5,190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짐펜트라의 25년 매출액은 2,242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짐펜트라의 매출 전망을 하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23만원으로 하향을 했지만 짐펜트라에 대해서는요. 기존 치료제에서 새로운 치료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자가면역 치료제 특성을 고려하면 짐펜트라의 성공 가능성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 원가율 정상화가 되면서 확인되는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25년, 26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전망에 대해서 표로 보시게 되면요. 램시마 SC와 짐펜트라에 대해서는 25년에는 램시마 SC가 6,260억 원, 짐펜트라는 2,240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26년에는 합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신제품 가운데서 가장 기대되는 스텔라라, 스테키마에 대해서는요. 24년에는 250억, 25년에는 1,570억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25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1조 5,190억이잖아요. 26년에는 영업이익이 2조가 넘어간다. 이런 전망입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나온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을 다 봤을 때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수치적으로 25년과 26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12일 날 나온 다올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제목은 눈높이 조절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목표 가격은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의 원인은 역시 판관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낮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짐펜트라의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289억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한 것이고요. 25년에 대해서는요. 매출액 4조 4천억, 영업이익은 1조 3,273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펜트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판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높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올투자증권은 짐펜트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전망치를 제시는 하지는 않았고요. 25년 전망치는 램시마 SC와 짐펜트라를 포함해서 9,549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의 짐펜트라에 대한 추정치 이 부분만 따로 모아보게 되면요. 작년 11월 이후 발표된 리포트부터 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작년 11월 11일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컨센서스는 3개월치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장에 나오는 모든 컨센서스의 개념은 3개월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짐펜트라에 대한 매출액 전망은 24년에는 405억이 되는 것이고요. 25년에는 3,371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요. 25년 발표된 자료들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게 되면 24년 짐펜트라에 대한 매출액 전망은 350억,
25년에 대한 전망은 2,366억 원이 되는 것이죠. 최근 자료치로 땡겨서 보게 되면은 숫자들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3개월 이전 자료들의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4분기 대한 매출액은 1조 498억이 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2,491억이 됩니다.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현재 3조 5,284억이니까 회사의 가이던스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5,406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가 움직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주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25년 컨센서스는요. 매출액은 4조 4,5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4,29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24년과 25년에 대한 전망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1개월 전의 전망치들 즉 컨센서스와 현재의 컨센서스를 비교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는 3조 4,975억으로 전망을 했는데 현재의 컨센서스는 3조 5,284억이라는 이야기니까 1개월 전보다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1개월 전의 전망치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 역시 2,161원대에서 1,960원대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1개월 전에는 25만 5천 원을 적정 주가로 봤는데 현재는 24만 5,833원으로 낮춰진 것이잖아요. 최근에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의 목표 가격이 하향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25년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보면요. 1개월 전에는 25년 전망 매출액은 4조 4,92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4조 4,512억 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에 대한 25년 전망치 역시 1개월 전에는 1조 5,10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1조 4,297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이에 따라서 올해 전망치 역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EPS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24년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5,406억이지만 25년에는 1조 4천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세잖아요. 그리고 EPS 역시 1960원대에서 5,500원대로 크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악재로서의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고 특히 25일날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라고 크게는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하방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